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주의 충격적인 발언. 이놈은 인간이 아니야. 라는 한마디가 클래식 음악계를 뒤흔들었다. 화려한 무대 뒤, 고요함을 깨는 듯한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과장이 아니었다. 그 발언의 대상은 다름 아닌 20대 초반 피아노 신동 김용빈이었다. 평소 말수가 적고 온화하기로 유명한 김성주는 왜 갑자기 이런 폭언을 내뱉었을까? 그리고 그날 밤 연습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이 글은 충격적인 한밤의 진실을 파헤치며 클래식 음악계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천재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낱낱이 공개한다. 지난 주말 국내 최고 권위의 청소년 음악 경연대회 결선 무대가 끝난 뒤 뒤풀이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김성주는 이 무대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으며 국내외 주요 음악계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김용빈의 연주 실력을 칭찬하고 있었다. 그러나 연주 후의 담소 중 김성주는 돌연 목소리를 높이며 이놈은 인간이 아니야 라고 외쳤다. 주변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잔잔했던 회의실은 한순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김성주의 이 발언이 단순한 과장이 아닌 엄청난 칭찬임을 알게 된 이는 소수에 불과했다. 그는 경연 내내 김용빈이 보여준 압도적인 테크닉과 감성 표현이 상식을 초월한다고 느꼈다. 실제로 김용빈은 피아노 앞에 앉는 순간부터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듯한 집중력을 발휘했다. 그의 손끝에서 쏟아져 나오는 음표 하나하나는 마치 천상의 소리를 연상케 했다. 듣는 이들조차 숨을 멈추게 만드는 그 사운드는 인간의 경지를 넘어선 예술적 경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다. 김용빈은 불과 18세의 나이에 이미 국내 유수 음악원의 수석으로 입학했고 유럽 유명 음악 콩쿠르에서 잇따라 우승을 차지하며 주목받았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여준 연주는 관객뿐 아니라 전문 연주자와 평론가들마저 경악하게 만들었다. 어떤 이는 그의 연주를 피아노 교본을 다시 써야 할 정도의 혁신이라 평했고 또 다른 이는 인간의 경계를 넘어선 표현력이라 칭송했다. 그런 그가 연습실에서 보여준 모습은 더욱 놀라웠다. 소문에 따르면 그는 하루에 10시간이 넘는 연습을 거듭하며 심지어 밤늦게까지 피아노 앞을 떠나지 못했다. 지난 화요일 밤 연습실은 심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빠르고 정교한 연주 소리로 가득 찼다. 그런데 그날 밤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 곡의 일부를 무한 반복하던 중 김용빈은 자신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더 완벽한 연주를 위해 손을 멈추지 않았다. 그 순간 중간 휴식이라도 권유할 법한 동료 연주자들조차 그의 집요함에 놀라 탄식을 내뱉었다. 오후 11시경 연습실 담당 직원이 무음 시간임을 알리는 경고를 하기 위해 문을 두드렸지만 의미 없었다. 김용빈은 이어 피아노 선율을 끊임없이 이어가며 마치 인간이 아닌 기계 혹은 신과 같은 몰입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인간이 아니다라고 느껴질 만큼 경이롭고 무서웠다는 것이다. 연습실 안에는 그를 지켜보던 한 동료 음악인이 있었는데 그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김용빈은 이미 사람이 아니다 싶었습니다. 손가락이 피아노 건반 위를 누비는 속도가 마치 화면이 순간적으로 멈췄다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지만 동시에 뜨겁게 음악을 응시하는 기운이 있었죠. 그 순간 누군가 이놈은 인간이 아니야 라고 소리쳤을 때 모두가 그 말에 공감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충격적인 발언의 이면에는 더 큰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었다. 김용빈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그가 어릴 적부터 타고난 재능을 지녔음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3살 때 처음 피아노 앞에 앉았을 때부터 남달랐다고 회상한다. 다른 아이들이 장난감을 만지작거릴 때 그는 반복해서 같은 건반을 눌렀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아주 복잡한 음을 연주하기 시작했죠. 우리는 그저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후 김용빈은 지역 음악학원에서 작은 천재로 알려졌고 10살 무렵 이미 수십 곡을 완벽하게 안보한 채 무대에 섰다. 그러나 천재란 단어가 항상 긍정적인 의미만을 지니는 것은 아니었다. 그의 탁월함은 때로 주변 사람들을 고립시키기도 했다.
동년배들과의 소통은 단절되었으며 오로지 음악과의 관계만이 그의 전부가 되었다. 그에게 피아노는 친구이자 스승이었고 때로는 감정을 토로하는 유일한 창구였다. 그날 밤 연습실에서 보여준 모습은 바로 이러한 그의 고독과 집념이 절정에 달한 순간이었다. 음악을 향한 과도한 몰입은 살짝 균형이 무너질 정도로 깊어졌고 그를 지켜보던 이들은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집착을 목격했다. 이러한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 신비롭고 멋있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인간성을 초월할 만큼 위험한 경계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충격으로 끝나지 않았다. 며칠 후 김용빈은 대학 측의 공식 입장을 통해 예정된 공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짧은 메시지만 남겼다. 무대 위에서는 여전히 완벽한 연주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예전보다 더 깊은 고독과 부담이 자리 잡았다는 목격담이 이어졌다. 어떤 이는 천재란 이름이 그를 점점 더 외롭게 만들고 있다. 고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클래식 음악계는 현재 이 사건을 계기로 천재성과 인간성의 경계를 되돌아보고 있다. 김성주의 발언은 단순한 과장이 아닌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인간의 잠재력을 목도한 사람이 내뱉은 진실에 가까웠다. 그러나 동시에 이 발언은 그에게 과도한 기대를 부여하며 짐을 지운 셈이기도 했다. 사람들은 그의 다음 행보를 주시하며 그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설지 궁금해하고 있다. 과연 그날 밤 연습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정답은 김용빈 자신만이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날의 사건은 그의 경력을 단순한 신동에서 경이적인 전설로 바꿔놓았다. 그리고 이 충격적인 이야기 뒤에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경이로움과 그 이면에 도살인 고독이 교차하고 있다. 클래식 음악계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은 그의 재능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재능 뒤에 숨겨진 인간 김용빈의 이야기가 아닐까? 이 물음을 던지며 우리는 앞으로도 그가 펼칠 음악적 여정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편 김용빈의 부모와 스승들은 그가 인간적인 균형을 잃지 않고 음악적 재능을 지속하도록 돕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피아니스트가 천재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신적 정서적 안정을 찾기 위해 심리 상담과 적절한 휴식을 권장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외 무대에서 활동하는 많은 음악가들은 격주마다 그룹 세션에 참여하거나 휴식 기간을 가지며 음악 외적 경험을 쌓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입을 모은다. 이렇게 균형 감각을 유지한 천재 음악가들은 무대 위에서 더욱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음악계 내부에서는 김용빈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제안되고 있다. 이는 단지 기술적인 조언을 넘어 인간적인 성장과 소통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미 여러 선배 연주자들이 그동안 스스로 겪었던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하우를 공유하겠다고 나섰다. 이러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김용빈은 단순한 신동이 아닌 완숙한 아티스트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그의 재능이 가진 빛과 그림자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인간이 아니다 라는 충격적인 평가는 지나칠지도 모르지만 그만큼 김용빈의 음악이 사람들에게 깊은 충격과 감동을 주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클래식 음악계는 이제 그가 어떤 길을 걸을지를 지켜보며 그가 만들어갈 새로운 전설을 기대하고 있다.